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늦은 시각에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슴 벅찬 소식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늘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님의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극찬 소식을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멋진 기부 문화가 얼마나 계속하여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신 영님의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서울 회원님들의 소식입니다. 보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수 임영웅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서울 회원님들로부터 성금 250만원을 기탁받았다라고 오늘 27일 따끈따끈하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금 전달식에는요,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서울 경기 3지부장 이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탁된 성금은 역시나 돈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데 이 기부금 250만원을 전달받은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나눔이 올 겨울을 지내는 돈의 소외계층들의 온기로 다가갔으면 한다. 수많은 영웅시대 회원님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투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기부하고 싶은 마음 온 국민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기부하는 곳이 투명한 곳인가? 내가 낸 기부 금액이 정말 내 의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을 잘 따져보면 내 가수를 응원하는 팬덤이 기부한 금액을 투명하지 않게 단체에서 운영한다? 야, 이거 뒷감당 되겠습니까? 뒷감당 전혀 안 되겠죠? 아마 난리가 나도 제대로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인 공정하면서도 선한 기부 문화가 널리 번질 수 있는 매우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자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어찌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겠습니까? 이웃들에게 투명하게 잘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영웅님에 대한 이 팬심이 뜨거워지는 매일매일을 더욱더 달궈지는 쇼츠 영상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웅몬스 성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웅님이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이 여름날 이 큰 곳을 일일이 걸어 다니며 수많은 팬분들과 소통하고 한 분씩 인사하는 이 와중에도 우리 모두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죠. 바로 영웅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웅님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땠습니까? 계단도 올라가고 수많은 곳을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반주만 나온 상태에서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는 또 노래대로 부르면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한 분 한 분 바라보고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죠. 이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침대 중에서 시몬스 침대가 정말 고급 침대이고 흔들림이 없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응용해서 웅몬스 성대다. 네, 재밌지 않나요? 이런 쇼츠 영상이 우리가 웅보십이 심해질 때쯤이면 하나 둘 툭툭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웅님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는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난 선구자로서 떠오르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기부 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한스경제 언론사에서 올라온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예요. 이제는 MZ세대보단 욜드족이 뜬다. 패션 업계를 5060 시대가 장악한다. 이 5060 세대의 시장성이 더욱 커진다. 이런 의미 있는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런 기사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돌 문화, K-팝 문화, 가요계 문화, 이런 대중문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기존에는 MZ세대들에 의하여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요즘 고령화 시대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세대가 MZ세대가 아니라 5060 세대다. 이들을 욜드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패션 업계까지 장악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웰메이드 세정의 영웅님의 이 패션 업계의 광고 장면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일명 욜드족이 패션 업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노년층들이 늘어나면서 5060 관련 시장도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다. 욜드족의 욜드, 무슨 의미일까요? 영과 올드의 줄임말로 욜드입니다. 영의 YOUNG, 올드의 OLD. 이 영어 철자 중에 영의 YO, OLD에 LD를 붙여서 욜드라는 신생아가 태어난 거죠. 줄임말로 젊은 시니어 세대라는 뜻입니다. 나이로 보자면 노년층인 5060 세대이지만 몸과 마음은 이 MZ세대 못지않다라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로서 주로 중점적인 나이대는요 50대보다도 높은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시니어 세대를 통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딱 소시의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하시는 우리 소천사님들의 나이대가 정확하게 욜드족이다. 이제 어디 가시면 MZ세대에게 기죽지 마시고 나 욜드족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욜드족들이 왜 각광받고 있느냐? 1970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요. 남자는 59세가 되지 못했고 여성도 6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60세 생일을 맞이하면 환갑잔치를 열며 장수를 축하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환갑, 칠순잔치 요즘 하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100세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데 2020년 기준 기대 수명은요. 남자는 80살이 넘어갔고요. 여성분들은 87세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랑 비교하면 거의 20살 이상 더 장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060 세대가 이제는 뒷방으로 물러나는 노인 취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키워드가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점이 되신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패션업계 역시 5060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브랜드를 전개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영님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는 웰메이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수 임영웅을 영입하여 스타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을 대거 유입했고 온라인 채널 활성화에도 힘을 주어서 이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시대적 흐름 자체가 우리 영웅시대 나이대인 딱 시니어 세대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욜드족들이 곽광받고 있는데 이것이 영웅님을 스타 마케팅으로 영입하면서 올해 웰메이드가 상반기 매출액만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는 쾌거를 달성했고 이 중심에는 영웅시대 분들의 구매력이 있었다. 자, 이런 게 수치화되다 보니 어떻습니까? 삼성 패션 연구소에서는 이 MZ세대에 밀려 소외됐던 욜드족으로 눈을 돌리는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욜드족을 잡는 패션 업계가 이 앞으로의 패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욜드족 나이대의 시니어 세대 모델분들이 굉장히 패션 업계에서 이런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니어 세대분들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심축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구축하면 충성 고객으로 자리 잡는 이른바 신중년, 욜드족을 신중년이라고 지칭하며 유통업계에서는 큰 고객이다. 이제 욜드족들이 패션업계의 또 다른 큰 소비 주체로 인식되고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웅님이니까 당연히 슈퍼스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대한민국 1등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것이 글로벌 진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과연 이 욜드족의 흐름, 시니어 세대의 흐름,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이 고령화로 인해 욜드족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사실 현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유명 디자이너들도요, 대다수가 40, 50대의 나이대입니다. 젊은 20, 30대 디자이너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시니어 세대에 속하는 그러한 나이대가 패션 업계, 명품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욜드족, 구매하는 사람도 욜드족, 가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거대 팬덤의 세대도 욜드족. 온 세상이 욜드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파워가 굉장히 막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 욜드족, 시니어 세대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노래가 트로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허수가 있죠. 예전 트로트를 좋아하던 5060 세대와 요즘 영웅님을 좋아하는 5060 세대는요, 굉장히 다르고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5060만이 아니라 7080 세대도 마찬가지다. 7080 세대도 트로트보다 히어로가 부르는 발라드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중음악계에서는 트로트를 주도하고 있는 건 MZ보다는 바로 욜드족, 시니어 세대이다 보니 이런 트롯 오디션과 트롯에 대한 주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히어로의 이야기입니다. 주현민 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 우리나라 전통가요로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장르가 바로 트로트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이 트로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저 흔적으로만 남겨놓게 된다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임영웅 등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해외 공연으로 많이 진출하는 모습은 정말 대견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활동하던 시절에만 해도 해외 시장 진출이나 개척 개념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민들과 함께 웃고 우는 순회 공연이 거의 다였다. 즉, 지금 영웅님이 진출하는 LA 콘서트와요, 이 주현민 님이 했었던 해외 순회 공연은요,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인 시절 조용필 선생님과 이주일 선배님과 해외 순회를 가기도 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영웅님과 이 트롯맨들, 특히나 영웅님의 이 LA 공연 콘서트는 이 트로트 업계에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레전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콘서트가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레전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의 차이가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교민들 위주의 공연이었다면 지금 영웅님의 콘서트는 따지고 보면 트롯 가수로서의 콘서트도 아니죠. 임영웅이라는 그 자체, 영웅님이 가지고 있는 장르의 다양성을 증명해내는 정말 전무후무한 최초의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로트 업계에서도 남긴 업적과 레전드스러운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영웅님의 진출 자체가 트로트 후배 동료 가수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는 목표점이자 정말 대견할 수밖에 없고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트롯 가수로 국한 짓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런 주현미 선생님이나 정말 유명한 레전드 가수들도 이제는 영웅님의 진출, 영웅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트로트 업계에서 시작됐던 만큼 그만큼 자랑스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게 본다면 대중음악이 될 것이고 전 세계로 본다면 K-팝의 신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트롯 열풍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이 좀 무색해질 만큼 오늘 방영하는 불타는 트롯맨, 글쎄요, 첫 방송부터 미스터 트롯2에 밀리면서 굉장히 저조한 시청률을 자랑했는데 트롯 열풍의 창시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준 건 아마 MBN 언론사에서 만든 기사 방송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는 과연 누가 되겠냐라면서 이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영웅님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임영웅 등을 발굴하고 국내 트로트 열풍의 시초가 된 서혜진 PD가 맡은 이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혜진 PD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저 세대 교체만 이루어진다면 영웅님과 트롯맨 같은 새로운 슈퍼스타가 언제든 탄생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프로그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건 너무나 큰 착각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꼬집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증명이 되겠죠? 결국 방송이라는 건 시청률로서, 결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부터 미스터 트롯2조차 미스터 트롯2 때보다도 못한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타는 트롯맨은 그 시청률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서혜진 PD 입장에선 이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났을 땐 정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내 방송 프로그램에 인연이 닿았던 건 사실이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임영웅 가수 자체의 능력이구나. 또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로트에서도 이 박서진 군이 영웅님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는데 언론사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제2의 임영웅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언론 플레이만이 아니라 미스터 트로트가 추구하는 바죠. 제2의 임영웅이 꼭 자신들의 자사방송 프로그램에서 탄생했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착각을 하고 있는 서혜진 PD나 이 미스터 트롯2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탄생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가수가 우리 히어로라는 것만 놓고 봐도요, 제2의 임영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건 당연히 아이돌 그룹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각광받았던 건 걸그룹이었습니다. 보이그룹이 아니라, 방탄소년단과 같은 보이그룹이 아니라 여성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이 그 자리를 각광받았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걸그룹조차 제치며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바로 우리 히어로 임영웅이란 가수입니다.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 수호씨 말고는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대중문화 평론가들,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영웅님의 LA 콘서트와 해외 진출에 대해 호평일색입니다. 그만큼 정작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것,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은 누가 탄생할 것인가 라고 했던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 건 보이그룹도 아니고요, 걸그룹도 아니고요, 아이돌 그룹이 아닌 남성 솔로 가수인 우리 히어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스터 트롯2나 불타는 트롯맨이나 제2의 임영웅을 잇는 가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선두주자로서 레전드 신화를 만들어내면요, 제2의 라는 타이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영웅님이 세계 진출을 본격화하여 글로벌 최고 가수가 되었을 때 제2의 방탄소년단이라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임영웅 그 자체로 인정받겠죠.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진실을 서혜진 PD나 미스터 트로트 제작진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자신들의 시청률에 이용할 뿐인 거죠. 사실 이러한 측면은 대중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정작 제작진들과 서혜진 PD만이 눈과 귀를 닫고 있다라는 현실이 개인적으로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씁쓸한 생각과는 별개로 영웅님의 그 위상은요, 정작 해외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웨이보라고 하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영웅님에 대한 이런 기사 소식들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륙에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반응이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무지개라는 한문이자 한글로 적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누군가가 이 웨이보라는 사이트에 자신만의 올해 플레이리스트라고 올렸는데 여기에 영웅님의 노래가 1등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웅님의 무지개 노래만 벌써 78번 이상 재생했다고 합니다. 영웅님의 앨범이 발매됐을 당시에도 그렇고요. 알고 보니 영웅님이 이번 앵콜 콘서트에서 아이브라는 걸그룹의 애프터 라이크 아이돌 댄스 기억나시죠? 이 아이돌 댄스를 추었을 때도 이 중국의 웨이보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선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인기 검색어에도 순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해시태그까지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번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발매되었을 때는 중국 음원 사이트에서는 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가사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가 직접 중국어로 개사해달라라는 가사 신청도 올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팬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그리고 영웅님을 응원하는 각종 팬덤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중국 웨이보 사이트에 우리나라 네이버 블로그 글처럼 자신들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것이 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췄을 때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발매됐을 당시에도 그리고 최근엔 이렇게 영웅님의 무지개 노래를 많이 플레이해서 들었다라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중국 잡지에서도 영웅님의 일화가 소개됐던 내용 소씨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중국 사이트에서도 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다라는 건 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세계 진출이 단순히 서구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결국 전 세계를 통합시키는 슈퍼스타로서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시작점이 아닐까요? 우린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함께 매일매일 목격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아침 영상도 이토록 팩트 담은 가슴 벅찬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내일 아침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요.